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제 04 개화정책을 추진하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05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다 여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주제어가 나오죠. 이 주제의 핵심어에서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주제를 공부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학습 목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어떤 것을 배우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가 형성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했던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은 지난 시간은 개화정책 배웠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반발을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발이 있었느냐? 우리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두 번째가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위정척사 운동이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정척사 할 때 위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른 것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것을 한다. 척사할 때 사는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래서 위정척사의 뜻을 풀어보면 바른 것을 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이제 이 위정척사 운동했던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리학적 화이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요거 1학기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성리학적 화이론에 의해 가지고 조선 사회가 운영되어 왔다. 이 조선 지배층들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중화문명과 그 중화문명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조선, 이 두 나라만이 문명화에 해당하고, 두 나라만이 문명에 해당하고, 이 자가 이제 오랑캐 이자죠. 이 자가. 그래서 그 이외에 그 중화문명, 중국 문명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민족들은 모두 다 이제 야만이다, 오랑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문명과 야만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 세계관이 바로 성리학의 화이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화이론에 입각해서 대부분의 유생들, 이 유생들이 바로 양반입니다. 이 유학할 때 유자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공부한 사람, 생명체 해가지고 유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양반, 유생들은 성리학의 화이론의 입장에서 서양 사람은 모두 금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성리학의 화이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여기 성리학의 화이론의 입장에서 서양을 금수로 인식한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서구 열강이 동양을 야만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근데 두 차례의 양요, 병인 양요, 신미 양요, 그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프랑스와 미국이 차례로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그 사건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겪으면서 쟤들 진짜로 이 금수,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 정말로 예절이 없고 야만족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인식이 한층 더 강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개항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는 그 시기에 양반 유생들은 이 정말로 그 세계관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세상이 아닌데, 이 세상이. 자기 머릿속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어떤 문명 이런 것들이, 문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돼. 개화정책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또한 서양에 대해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라 야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위에 나오듯이 외양일체론이라고 부릅니다. 외가 이제 일본이죠. 양이 서양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은 일체 한 몸,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서양과 비슷하게 된 일본 역시도 우리가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양에 개항한 일본도 윤리를 모르는 금수, 짐승이다. 이렇게 여겼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침략과 천주교 등의 서양 문물을 물리치고 전통적인 유교 윤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잡히죠. 대체로 조선의 전통적인 지배층이었던 양반 지배층이 기존의 세계관, 성리학적인 화이론, 화이관에 입각해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들여오는 것을 거부했던 이 운동을 갖다가 대체로 이 위정척사 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80년대 어떤 위정척사 운동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막 1860년대부터 했던 게 막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돼서 그런지 1880년대에서부터만 이렇게 나오네요.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 해서 배경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우리 교과서에 개화정책 다음에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운동 나왔다 그래갖고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빙사가 1883년에 갔죠, 미국에. 근데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 여기 보면 1880년에 이미 조선책령 육포되고 영남 만인소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 지난 시간 배웠던 거랑 이번 시간 배우는 거는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비슷한 시기에 서로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자, 그래서 특히 1880년대 초 정부가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시간 추진했던 개화정책 기억나죠? 독립기모함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사절단을 보내고 기기창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러고 미국과 수교가 필요하다며 조선 책략을 배포하자. 위정척사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영남 지역 유생들이 2만 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리게 되었다. 정말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서명을 하면서 나도 같은 뜻이다라고 자기 의사를 밝히면서 임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상소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의 유생들이 조선 책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 이때가 1881년. 자, 이렇게 상소를 올렸지만 이 만인소 이런 10,000명이 같이 연명 상소를 올렸지만은 정부가 강경한 상소를 올린 유생 홍제학을 처형하는 등 강하게 탄압하자 일단은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890년대 넘어가가지고는 이 위정척사운동의 정신은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체계 위에서 평가를 해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자, 이 외양일체론 등등 주장하면서 위정척사 운동했던 분들은 양반 중심의 전통 질서를 지키고자 했고 화이론에 얽매여서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점은 있지만 일본과 조약 체결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침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 세력들의 침략 의도만큼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점은 이분들은 정말로 언행일치가 되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목숨 바쳐서 그거를 합니다. 죽더라도 그거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선비정신이죠. 그래서 이 최익형 같은 사람도 지금 여기 옆에서 나오고 있는 게 여기 도끼를 이렇게 옆에 두고서 이렇게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 도끼를 갖고 나온 이유가 제 얘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은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마지막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결국에는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운동을 일으켰고 그 의병운동 도중에 이제 붙잡히죠. 원래는 계속 싸우려 그랬는데 일본군하고 싸우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부의 군대도 이 의병을 진압하러 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임금께서 보내신 군대하고 싸울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체포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끌려가게 되죠. 대마도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은 주죠.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나는 외놈들이 주는 물과 음식은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분이 목말라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막연히 그때 세계 정세에 어두웠던 사람들, 꽉 막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일단 마저 채워봅시다.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땡땡의 육포, 땡땡땡땡의 유포, 요게 이제 위정척사운동의 배경이라는 건데, 80년대 위정척사운동에 요게 뭐가 들어갈까?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선 책략의 유포, 요게 이제 이 위정척사운동,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의 배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는 거로 대표적인 걸로 소개됐던 게 영남지역 유생들의 만인소, 알겠죠? 여기 만인소, 요거 전국 유생들의 상소, 정부가 강경 대응해서 홍제학을 처형했다. 그리고는 1890년대 항일 의병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어졌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이제 다음 부분인 여기 이모군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